오늘 특강은 중동의 분쟁, 중동의 분쟁에 대해서 특강을 해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팔레스타인과 이란 등의 민족, 종교적 그리고 핵개발 등을 두고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갈등은 중동분쟁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표하고 있다. 상당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갈등으로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상당한 영향 또한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에 경제적 미치는 영향도 많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중동에서 많이 나오는데 에너지 가격 때문에 가격 급등으로 대한민국에서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대한민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 중에서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 양이 70% 가까울 정도로 대부분의 원유 수입을 중동 지역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전쟁과 이란 전쟁은 원래 팔레스타인과 전쟁이었지만 그게 또 휴전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과 또 전쟁이 붙었는데 이 미국에서 이란에 핵 개발을 한다 해가지고 이란을 아주 그냥 국사화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스라엘과 그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독보적인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딴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종교적 문제도 있고 핵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영원히 어느 이스라엘이 망하든가 그 중동이 다 망하기 전에는 전쟁은 잘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나라도 없는 걸 이스라엘 나라를 국가를 세우게 되면서 팔레스타인들과 싸우게 되고 이란 이 종교적인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그 종교라는 게 원래는 다 예수, 하느님 믿는 그런 종교들인데 그거와 좀 닮아지면서 이렇게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 리스크를 대표하고 있다.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혀. 이거 이해관계를 다 얘기하려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대략 그냥 이스라엘과 그 중동 국가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다.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이념 갈등에서 안 좋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또 자세히 알려면 책을 봐야죠. 그래서 알아서 보시면 좋겠죠. 자세히 알 것도 없지만은 그거 죽을 때까지 싸운 것도 나라가 없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게 싸움은 계속 하게 돼 있어요. 티닥티닥 말이지. 땅 내놓으라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서 대한민국은 엄청난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70%를 우리가 그쪽에 원유를 수입하는데 의존하고 있는데 전쟁 나오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네요. 중동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원유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수입 비용이 급증하게 되고 이는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전력과 가스 등의 물유병이 상승하는 만큼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에너지 수입 대금은 달러와 같은 외환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원화 약세의 압력도 받게 된다.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 중동 분쟁의 수이즈나 호르무즈 해협 등이 해상 물류 마비로 이어질 경우 지동학적 조선 그리고 석유화 등의 대한민국의 수출 공급망을 지연시킬 수가 있다. 특히 해당 운송로를 이용하는 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수출의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출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에는 큰 영향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 우리나라도 지금 북항로 북극해를 통해서 수입을 하려고 LNG 배를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LNG 큰 LNG를 싣고 거기서 북극해를 넘어와서 딴 나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이번 대통령이 북극 항공로를 개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발을 하고 있어야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밖에 못 만들어요. 그 배를 그 빙산을 깨고 그 나그는 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얼음이 뭐 1m, 10m 막 이렇게 2m, 5m 뭐 이렇게 막 두껍게 오는데 그걸 깨는 거예요. 그걸 깨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를 만드는 것은 기술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만들어서 상당히 그거 내가 보니까 그 중국 러시아에서 그걸 하던 아들이 그 배를 연구하던 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대우조선에서 그걸 해가지고 그 성공시켰다고 그래요. 성공시켜서 지금 각 나라에서도 그걸로 나중에 북극이 땡글다 보니까 둥근 지구니까 그걸로 통행하는 빠져나오기가 좋죠. 그러니까 빠져가기도 좋고 그 항로를 개발한다고 그러지만 또 러시아에서 그만 있느냐 이거죠. 자기네 땅인데 그거 지나가면 못 지나가게 한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그거야 뭐 그렇게까지는 않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돈을 많이 내놓으라고 그러죠. 통행료를 많이 내라 뭐 이러겠죠. 중동 분쟁의 스위즈 운하나 호르무즈 해협의 등의 해상 물류 관계로 이어질 경우 자동차와 조선 그리고 석유화 등의 대한민국의 수입의 공급망을 지연시킬 수 있다. 특히 해당 운송로를 이용하는 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수출의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수출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는 큰 영향이 아닐 수가 없다. 금융시장에 돌아. 금융시장도 뭐 그렇죠. 중동 분쟁이 장기화하면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역시 장기화가 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 하락 및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국제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우려되는 이는 곧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다시 유출될 수가 있다. 건설 기계의 영향도 있죠. 건설 기계의 악영향. 대한민국 중동 지역의 대형 플랜트 및 인프라의 프로젝트 수주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동 정세가 불안하게 되면 해당 수주가 중단되거나 취소 및 연기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 건설업체의 직격탄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 중동 정쟁으로 인해서 지장이 많겠죠. 그래도 또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들이 좋고 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해서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세계적인 1등이에요. 세계적인. 뭐 독일이 좋다고 그러지만 뭐 머리 좋은 거는 우리나라가 제일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가 잘 돼야 돼요. 정치가 자기네들 위정자들이 돈만 알고 인을 생각하지 않고 어질질 않고 돈만 생각해서 자기네만 자기 항자 자샤가지고 뭐 떼고 돈만 자기네들만 한다면 그 나라가 결국은 어지러워지고 잘 안 되죠. 지금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현재로서는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은데 잘하는 또 시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무조건 못하는 것만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못한다. 그러다 보면 못한다 하면 거기에 휩쓸려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봐서 제 특강을 듣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봐서 잘하는 쪽에 비중이 높다면은 그걸 인정하고 못하는 거 있으면은 그거는 조금 잘게끔 이렇게 좀 붙들어 주는 건 좋겠지만 얘기하는 건 좋겠지만 못한다 그냥 무조건 못한다고 그냥 막 소리를 패기만 다 못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많이 깨가지고 뭐 휩쓸려 다니는 극소수인데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 주관을 딱 세워가지고 잘 판단을 해서 잘하는 건 붙어다주고 못하는 거는 고치게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